그자가 왜 거기 있는 거지? 게이브가 물었다. 추위를 지켜보며 일종의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겠지. 일을 버려놓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내내 클레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게다. 그자가 지켜보는 게 어머니뿐인가요? 아니다. 필경 수없이 많은 비극들을 모두 챙기겠지. 끔찍한 노릇이지만 타인의 비극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니까. 게이브는 발목을 감는 물살의 압력을 느꼈다. 이틀 전 배의 참사를 통해 소용돌이 물살이 얼마나 강한지는 충분히 느꼈다. 하지만 그도 강하다. 문득 강물을 헤쳐 건널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다. 손에는 삼나무 노가 들려 있었다. 무용지물이 된 진흙투성이 배는 여전히 나무에 묶여 있었다. 게이브는 조너스의 집으로 달려가 노를 가져왔다. 배가 아니라 야간 수영을 위해서였다. 노를 이용해 암초를 피하고 어쩌면 반대편에 다다랐을 때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한테도 조너스의 재능이 있으면 좋으련만 너머를 볼 수만 있다면 이 순간 거래 마스터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존재도 잠을 잘까? 먹는 건? 악마를 어떻게 상대할지 깜깜하기만 했다. 게이브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딸기, 어떤 식물이 치명적인지는 안다. 협죽도 잎을, 협죽도 잎을 짓이거나 벨라도나 뿌리를 다져 거래 마스터의 음식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물을 찾아다닐 시간이 있을 리 없다. 거래 마스터가 자고 있다면 무거운 바위를 머리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깨어있다면? 그럼 노를 창이나 곤봉처럼 휘두르기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들자 속까지 거북했다. 지금은 무릎까지 물속에 빠졌다. 이는 저걸 없앨 공리를 하면서 역겨워할 게 아니라 곧 해야 할 위험천만한 수영에 집중해야겠다. 물살에 끌려 게이브는 좀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이제 곧 발이 들리고 강을 건너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그는 노를 두 손으로 엇갈리게 잡았다. 그리고 두 발을 떼어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물살의 속도는 위협적이었다. 말 그대로 건너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강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통에 숨을 쉬기 위해 계속 고개를 내밀었다. 어둠 속이라 어디까지 건넜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알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물살의 공포뿐이었다. 게이브는 계속해서 물장구를 쳤다. 이따금 의지와 상관없이 물살에 밀려 몸이 옆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우연히 노가 두 개의 커다란 바위 사이에 걸리자 잠시 쉬면서 호흡을 고를 수 있었다. 급류가 몸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게이브는 잠시 기다리며 힘을 모았다. 현재의 안전한 휴식을 떠나 다시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휴식이 필요했다. 그리고 앞에 놓인 임무를 고민하는데 문득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아무도 죽이지 못해. 그 순간 구름이 걷히며 창백한 달빛이 강물을 비추었다. 게이브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거의 중간쯤이었다. 건너편까지의 물살은 무척이나 거칠었지만 어렴풋한 어렴풋한 달빛에 그 너머 자작나무 숲도 보였다. 거래 마스터는 그곳에 숨어 있다고 했다. 이제 바위에서 노를 빼고 저 소용돌이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계속 헤엄쳐야 한다. 그리고 난 아무도 못 죽여. 그런데 이번 생각은 너무도 강해 아마도 입 밖으로까지 나온 듯 싶었다. 밤 하늘이 듣고 으르렁거리는 물살이 들었을 것이다. 그때 흡사 그 말에 영향이라도 받은 듯 물살이 조금 가라앉았다. 바위에 걸린 노에 매달려 있는 동안 두 발로도 변화를 느낄 정도였다. 한순간이나마 주변의 물이 조용해지고 안쪽은 물살이 완전히 정지했다. 이윽고 다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치면 그를 빨아들이려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밤바람을 향해 시끄러운 강물을 향해 한마디 내뱉었을 뿐이다. 게이브는 다시 그 말을 속삭여 보았다. 아무도 죽일 수 없어. 기껏 내 어절이었다. 그가 내뱉은 말이 하늘을 달래고 강물과 세상을 쓰다듬었다. 게이브는 그 말을 찬송가처럼 되풀이했다. 그리고 바위에서 노를 뗐다. 나무에 새긴 이름들이 하나씩 손가락을 스쳤다. 타리크, 시몬, 너데니얼, 스테판, 조너스. 비록 이름을 새기지는 않았지만 키라와 어린 매튜, 에노벨리도 더했다.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큰 소리로. 클레어. 모두가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게이브는 밤하늘을 향해 그 이름을 외치며 부디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노를 단단히 틀어지고는 달빛을 받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장구를 치는 동안에도 리듬에 맞추어 주문을 반복해 나갔다. 죽일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마침내 어렵지 않게 반대편 기슭에 닿아 강변으로 올라섰다. 온몸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게이브가 입을 다물자 강물이 다시 소용돌이 치며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바람도 혹독해지고 머리 위 달빛은 구름 속으로 숨었다. 주변에 어둠이 짙어지며 요동치는 숲을 감쌌다. 숲 가장자리에 검은 망토를 두른 키 큰 사내가 서 있었다. 게이브는 몸서리를 쳤다. 갑자기 너무나 추웠다. 바람이 숲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자 살갗에 달라붙은 젖은 옷이 흡사 얼음 같았다. 하지만 몸서리친 이유는 바람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저 어둠 속 사내가 발산하는 공포.